거겠지만은 그 중간에 50 청문회 저는 거기에 아주 결정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 나와가지고 5.18 문제라든가 쿠데타 과정에서 또 비리 부패가 질문을 하면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한다고 전부 그런 이야기 해버렸잖아요.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 명패를 던지고 하는 그런 그 뻔뻔함, 이게 이 사람들이 일제시대 이후도 독립투쟁하면 못 사는구나 이랬는데 전두환이가 그렇게 26만 원밖에 없다고 이게 그냥 통하는 사회가 되니까 이 사회는 한 번 더 꺾였다고 보는 겁니다. 민족 정기가 꺾이고 양심이 꺾이고 거짓을 하고 속이고 사기를 쳐야 잘 산다 이런 사회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인성이 파괴된 거고 그 불신 사회가 된 겁니다. 위험 사회 저술한 우리 백학자도 한국은 불신이 가장 큰 위험이다 했거든요. 우리 사회가 OECD 가운데서 사회적 자본이 거의 하위층이에요. 바닥이에요. 정의가 없는 사회. 우리 사회는 본래는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억강부약이잖아요.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지원하고 부추기는 그게 정의로운데 우리는 그 반대지 않습니까? 강자를 위해가 제도가 거의 많이 돼 있어요. 약자는 아예 게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한국 사회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외주화하고 효율성, 생산성, 경쟁만 따지니까 자기들은 돈 많이 벌게 해가지고 값사기 하기가 위험하고 안 좋은 거는 다 하청 외주 줘가지고 그건 아주 박봉해.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책임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한다 이런 이야기 하죠. 이게 이제 우리는 너무 과잉 사유화됐다. 사회 전반이. 공공성은 거의 뭐 붕괴되다시피 하고 공동체도 붕괴되고 이 모든 걸 사유화한 거죠. 사적인 걸로 다 돌리고. 그래 이제 이 멸공이라고 한참 말했잖아요. 박정희 전두환 때. 그 멸공을 하도 많이 구호해가 그런지 모르지만은 본래 이제 멸사봉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현실은 멸공봉사예요. 공을 다 멸하고 사로 뭐 전부 사적인 걸로 지금 다 돌아가는 사회가 됐는데 물론 멸사봉공 진짜 사를 완전히 멸해가는 존재할 수 없죠. 그게 어떤 전체주의로 흐르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공인이 됐을 때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걸 자기 중심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특히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분야까지 사적인 걸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공적인 걸 책임감 가지고 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우리 국민연금은 월 평균 50만 원 많이 받으면 지금 이제 150만 원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5, 60만 원인데 공무원들 공공부문이 있다 나오면은 지금 평균 연금을 300만 원씩 받잖아요. 많이 받는 사람은 400, 500까지 받는데 그렇지 현재도 공무원 평균 연봉이 6,468만 원이에요. 이거는 납세자 연맹에서 발표한 건데 월 539만 원 받아요. 민간은 299만 원, 중소기업만 하면 200만 원도 안 되고 이런데 공공 분야가 민간보다 2배 이상 더 받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다 공무원하고 땅 부자 부동산 건물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경직된 사회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권이 제대로 되면은 이 공공 분야 손을 대야 되는데 그 표가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정면 촛불 정부가 사실 이걸 해야 되는데 말만 꺼내고 못하고 있잖아요. 그 독일도 통일 후에 통일 비용 부담이 돼가지고 공무원 연금부터 삭감을 50% 줄인 거예요. 근데 독일 통일 비용이 그리 많지 않아요. 매년 독일 GDP의 3% 정도밖에 넣지 않았거든요. 15년 동안 1,800조 원이 들어간 건데 독일 GDP가 4,0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뭐 GDP 3% 우리도 통일하면 GDP 매년 5% 이상 그걸 해야지 남북이 정상적인 번영하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독일이 공무원 연금을 먼저 손을 떼었습니다. 브라질도 룰라 대통령 당시에 국가 개혁이 가장 시급해 돈이 없는데 공무원들만 그때 배부르고 만세 부렸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과 월급 손을 떼었어요. 우리도 공무원 부분 개혁하는 게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퇴직하면 또 자기 관련 산하단체에 가가 고위직 하잖아요. 예? 그게 뭡니까, 그래? 일반 국민들이 일자리 뺏고, 그래, 그게 부패의 고리가 돼요. 부패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공무원들 연금 받아먹고 노후에 살면 되지. 왜? 일반 국민들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은 부끄러워할 줄은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불평등 문제가 이게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은 이 불평등에서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어떤 심하게 불평등되면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서 자산, 농토 쫙 분배를 하고, 그러면 이제 한 뭐 50년, 100년 정도 태평성되고 오는 거죠. 그런데 그 혁명 후에도 기득권은 또 시간에 가면 섞게 돼 있고, 그게 이제 자연의 이치니까 거기서 계속 정말 도덕적인 군주가 나오지 않는 한은 썩잖아요. 그 지금도 이 자본주의가 극도의 불평등 단계에 와 있는데, 근데 그러면 불평등이 그러면 단순히 경제 문제냐? 그 모든 거는 정치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이 게임의 룰을 만드는 건데, 이 정치 문제에서 불평등에서 제일 직접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건 노조입니다. 노조 조직률. 왜냐하면은 노동자는 약자들이 연대해서 힘이 생기는 건데, 그 노조가 조직이 잘 되면은 이 자연스럽게 자본가와 이제 대등한 평등한 협상이 가능한데, 우리는 지금 89년에 19.8% 노조였던 게 2016년에 10%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또 더 코미디는 공공분야, 공무원, 공기업, 얘들은 노조 조직률이 66%나 됩니다. 67%. 아니 도대체 공무원은 신분 보장하고 평생 고임금에 나와도 뭐 연금으로 다 보장하는데 얘들은 왜 66% 노조에 있습니까? 민간은 지금 9%밖에 안 돼요. 탄압하고 해서. 정규직 20%, 비정규직은 2%밖에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통 노조라는 개념도 이 플랫폼 노동자, 뭐 휴대폰 가지고 일자리 찾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전통적인 노조도 이제는 존립하기 어렵게 된 상황인데, 그래서 노동자는 더 힘들죠. 힘든데, 이 공공 분야는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분 보장해주는 이유는 이 정치적인 거나 어떤 사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열심히 공직자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가지고 임금을 보장해주고 이 신분까지 보장해줬는데, 그 민간에서 노조가 필요한 이유는 신분이 불안정하니까, 그리고 이 자본가들은 이익만 탐하기 때문에 이익 극대화를 위해 가지고 임금을 가급적이면은 안 죽을 정도만 주고 이렇게 자꾸 가니까 거기 정하기 위한 노조가 필요한데, 공무원은 왜 노조가 필요한 거예요? 공무원은 임금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다 대주고 물가 상승이 연등해가 이 급여 올려주고 지금은 대기업 수준까지 돼 있는데, 그리고 신분 보장돼 있는데 왜 노조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얘들이 노조가 필요한 게 이제 배부르니까 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얘들이 그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에? 민간은 굶어 죽는 거예요. 탐관오리 왕조 말기의 정세가 지금 얘들은 배부르기 때문에 백성이 지금 배가 그냥 배고파 쉽게 배고프네. 그래 뭐 얼마나 배고픈지 뭘 처먹는지 몰라요. 얘들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리적으로도 공무원 신분 보장을 없애야 되는 게, 왜냐하면 공무원 노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어가 자기 신분을 자기들이 스스로 지키겠다고 자기 이익을 지키겠다 하는 거니까, 그럼 법적으로 왜 보장해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선한 시민의힘에서 이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좀 하려 해요. 공무원들은 신분 보장을 없애고, 그리고 공무원도 경쟁 개념을 유연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공직을 흔들어야 돼요. 지금은 국민 위에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월급 주는데,
그 공무원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혁신이나 창의가 엄청 막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경제 사업하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답답하고 죽을래요. 특히 사법부 이 새끼들 돈 쳐먹고 뭐 아이고 검찰 판사. 그 다음에 이 양극화 이 수준들이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지금 한계 상황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자본주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뒤에 이제 그 수치가 나오는데 근데 이런 불평등이 그 윌킨스 피킷이 그 책 평등이란 무엇인가 그 The Spirit of Rebell이라는 그 책인데 거기에 보면 불평등이 초래하는 모든 걸 이 사람이 적어놨더라고. 그 중에 불평등 가난하면요 이 머리도 나빠진다 하더라고. 머리 나빠지고 심리적으로도 개인의 심리가 위축되고 또 마약하고 정신질환하고 수명도 짧아지고 가난하면은 그 어린애들 실험을 했는데 가난한 집안하고 부자 집안하고 가난한 애가 머리가 지능이 뇌세포가요 한 85%그 정도밖에 발달을 안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부자는 이제 그만큼 부자가 되면은 공감력이 저하된다고 해요. 돈이 많으면은 그 상대가 아픈지 배고픈지 뭐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이 지만 배부르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 공감력이 저하되기 이기적이고 또 교통신호라든가 무슨 규칙을 쉽게 위반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그래도 된다는 생각.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현상을 봤을 때도 부자를 통제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의 불평등 상태를 보면은 이 우리나라의 70% 노동자는 월 300만 원 미만 받고 있고요. 월 200만 원도 못 받는 경우가 43%나 됩니다. 그 2017년 국세청이 이제 통계인데, 그럼 70%면 근로자가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2천만 명 이상이 월 300만 원 그냥 받고 살아가고, 한 1,300만 명 정도가 200만 원도 못 받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 통계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압니다. 이 비정규직, 자영업자, 비정규직도 지금 한 700만 되고 자영업자도 한 700만 되거든요. 800만. 자영업자에 좀 잘 나가는 사람들 한 5% 빼든다 해도 그 둘이 합치면 거의 1,500만, 1,400만이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영세 중소기업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뻔하지 뭐. 한 달에 100만도 못 받고 뭐 이런 식이니까. 이 사회가 지금 이래 돼 있는데 월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국민 심정을 알겠습니까? 예? 이런데도 이거 그냥 계속 가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자본주의가 기가 막힌 게 전 세계 2,163명 부자, 여기는 빌 게이츠, 소로스, 아마존,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 삼성도 들어가고 재벌 들어가 있죠. 이 사람들이 세계 인구 60% 40억 명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총부가 많대요, 자산이. 그리고 세계 부자 26명이 하위 인구 35억 명이 갖고 있는 재산을 합한 것과 같다. 이 옥스팜이라는 데서 원래 발표한 건데, 또 세계 인구의 46%, 그러니까 거의 한 35억 명이 하루에 5.5달러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3억 2천만인데 6천만 명이 극빈자입니다. 극빈자. 그런 미국이 지금 강대국이라고 떠들고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떠드는데 트럼프가 불평등에 대해 한마디도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단지 해외 미군 내보낸 그 미군 주둔비가 저희가 많이 무는 게 불평등하다 이따위 소리는 하지. 이 빈부격차의 불평등이 세계적인 문제라는 걸 트럼프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치인도 말씀드렸듯이 상주청을만 대변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월급 1,300만 원이고 평균 재산이 국민의당이 77억, 새누리당 36억, 더불어민주당 12억 원. 요거는 지난데 그 통계인데, 이러니까 국민의 90%가 그냥 서민 대중인데 90%는 누가 대변하겠습니까? 사법부도 고위직은 전부 평균 20억 원이고 행정부 고위직은 10억 가깝고 그래서 이 부패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공무원들은 공공 분야 종사자들이 이때까지 자기 연봉을 다 합쳐 가지고 그보다 2배나 이래 더 많으면은 거기에 내가 소명을 못 하면은 그 전부 부정 축제로 환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다 부패 뒷돈 받아 처먹어 가지고 이권 개입해가 그렇지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오겠습니까? 예? 그것만 봐도 이 얼마나 부패하고 그 부패 속에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다 짓밟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하고 원한의 사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노인, 청년 빈곤율, 자살률이 OECD 최고지 않습니까? 이게 한 20년 동안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불평등 부분을 우리가 지금 요거는 재윤경 의원실에서 이 수치를 낸 건데 이 피케티 지수라고 소득분의 자본, 이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냐 자본을 이걸 했을 때 한국이 8.28로 지금 전 세계 최고로 높은 거예요. 미국이 그래 불평등이 심하지만은 이런 피케티 지수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 피케티 지수로 봤을 때 프랑스 혁명 당시에 7.5라는 거예요. 우리는 프랑스 혁명 이 중세의 모순과 부패가 절정에 이르렀다는 프랑스 혁명 당시가 7.5인데 우리는 그보다 지금 더 높은 이 피케티 지수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표에 보시면은 상위 10%가 이 미국 이 2030년경에 미국의 추세를 보면 미국은 60%를 소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미국이 2010년에는 상위 10%가 50%를 갖고 있고 우리가 지금 요 50% 정도 갖고 있죠. 지금 그 미국하고 지금 우리는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상위 1%가 23.1% 정도 갖고 있고 우리는 한 25%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공황 당시의 불평등 수준이에요. 소득의 불평등. 대공황 당시에 상위 1%가 총 소득 23.1%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